안녕하세요. 제가 뭐 다른 거는 절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구독은 눌러달라고 안 하고요.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노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보시면서 구독까지는 언간생심 바라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제가 라오스를 살고 있어서 라오스를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제가 라오스 분들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시에 두고 내린 핸드폰을 가져버리는 거, 습득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취하고 찾아주지 않는 것, 또 자기 가게 주문하러 간 손님한테 어린아이가 라미가 신발 신고 아마존 커피 의자에 검은 데 올라갔다고 검은 소파에 신발 자국 찍힌다고 막 잔소리하는 그런 종업원들. 물론 그런 것도 제가 이야기하죠. 또 라오스에 와가지고 외국인이기에 교통사고를 냈을 때 또는 당했을 때 외국인이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만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라오스에는요, 베트남 같지는 않아요.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베트남 여성이 결혼하자고 들어왔던 한국 남성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한글 배우는 교육비용, 생활비 무려 15,000불 정도를 뜯어냈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계속 뜯다가 그만 적발이 돼서 한국에 와서 붙잡히게 됐어요. 근데 정말로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가서 결혼을 해서 결혼 소개업체들을 통해서 만나요, 베트남은. 그런데 현지에 가서 돈 많이 쓰고 약혼 사진 찍고 뭐 정말 나하고 100년가약 약속한 듯한 느낌 주고 와서 돈 보내주고 어찌 한국에 데려오면 한국에 와서 가출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가출하면. 한국에 와가지고 부부 혼인신고 딱 취득되고 거주 몇 년 이상 해서 한국 국적 취득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해요? 베트남 애인 블러드잖아요. 베트남 옛날 신랑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한국에서 살림을 하고 돈을 벌어가요. 정말 베트남 사람들의 하는 일들을 뉴스 매체에서 접하면요, 또 교민사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듣다 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물론 우리도 국익을 많이 취했지만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익을 많이 취했죠. 그 돈이 우리나라 국토 개발하고 국가 잘 살게 되기 위한 그 국가 자본으로 많이 쓰였지만 우리가 왜 베트남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줬나. 그러나 최소한 제가 살고 있는 라오스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뭐 청송군이라든지 경북 청송군, 강원도 횡성군, 전라북도 고창 여러 군데 라오스 계절 근로자들이 몇십 명씩 들어가고 공항에서 그 한국으로 떠나가는 그분들의 청운의 꿈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 타는 걸 제가 영상에 담은 적도 있잖아요. 최소한 라오스 사람들은 한국에 가도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리고 라오스 여성들은 한국 사람 만나서 뭐 교육비 달라, 뭐 생활비 달라, 좀 귀엽게 뜯어가요. 귀엽게, 액수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크게 뜯으면 아이폰 전화기 하나 뜯었어요.
그래서 라오스에는 오시면 힐링하시기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사람을 새로 만나기에도 아직은 ABCD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진흥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남성분들은 라오스에 오셔서 양귀비 같은 아주 젊고 예쁘고 아름다운 야리야리하고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청순 가련형의 여성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라오스 여성들은 주로 키들이 좀 작아요. 아담해요. 어렸을 때 한국 어린아이들처럼 쭉쭉 잘 먹질 않아서 발육이 좀 더딥니다. 그리고 산속에 살던 고산족 분들은 시내에 내려와서 10여 년 살았지만 엄마 아버지가 작으니 자녀분들도 좀 작아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보는 유흥업소 아가씨들이나 태국에서 방콕 파타야에서 보는 여자들처럼 막 세련되고 긴 머리 막 퍼머 막 구불구불하고 세련된 의상 입고 이런 거 없어요. 소박한 의상에 거의 머리는 생머리고요. 조금 깨우쳤다면 고데기로 머리 웨이브 정도 말았으면 아주 세련된 평범한 여성에 속해요. 물론 상류층 여성들은요, 한국에 뭐 압구정동이나 홍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멋을 부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극히 소수 있어요. 로얄 패밀리들은. 그러나 일반적인 서민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기 전에 내 모습을 거울에 한번 이렇게 비춰보세요. 내가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이나? 내가 체형이 배가 많이 나왔네. 이거 완전 반달곰이네. 엉덩이는 왜 이렇게 처진 거야? 거기에 맞춰서 여성도 만나게 되면요, 큰 문제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앞에만 보고 너무 높은 것만 보고 올라가시려고 감 따로 올라가시다가 사과 따로 올라가시다가 떨어져서 다치시는 수도 있잖아요. 어제 오늘도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가기는 가고 싶은데 돈은 얼마나 써야 되나요? 돈은 쓰기 나름이죠. 제 영상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시는 분, 자가용 승용차 렌트하신 분, 차 사서 타고 다니시는 분, 1,200원짜리 밥 드시는 분,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밥 드시는 분, 몇만 원짜리 안마장 가시는 분과 몇천 원짜리 안마장 가시는 분의 그 차이. 돈은 쓰기 나름이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라오스 사람들 만나도요, 돈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영향력을 주려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따뜻한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다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민들 간에 있었던 사례 이야기라든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피해를 본 그런 이야기가 라오스 사람들 상대로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트남 교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라오스는 베트남과 국경은 닿고 살고 있는 이웃 국가지만 문화권 자체가 틀려요. 불교 문화권과 그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받고 불교 문화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의 손도 정말 많이 탔어요. 베트남.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거. 한국에 계신 우리 장년층 선배님들, 국적을 불문하고 조금 알았다고 한글 공부하게 돈 보내주세요.
여러 가지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뜯어가려는 그런 액션이 있을 때 절대 쉽게 돈부터 보내준다고 그 여성이 우리 시청자님에게 마음을 확 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보내주면 보내줄수록 만만하게 봅니다. 돈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시고 정말 귀하게 쓸 수 있을 만큼.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 라오스에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로 남편 없이 아이들 양육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그 집에 뭐 돈 10만 원 정도씩 매달 전달을 하고 싶다. 그 일을 좀 대행해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그런 일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오셔서 직접 찾아서 직접 본인이 하시면 돼요. 왜 제가 안 하냐? 아유, 그거 전달해 주러 가기도 그렇지만요. 그것도 전달해 주다 보면요. 뭐 전달을 했니 안 했니 뭐 중간에서 누가 썼니 안 썼니 아우 말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런 집들이 너무 많고요. 그렇게 매달 10만 원? 10만 원 바꾸면 라오킵으로 한 60만 킵 정도 되겠네요. 코로나 전에 환율 떨어지기 전에 하면은 한 60만 킵에 해당해요. 60만 킵. 한국 돈 한 4만 몇천 원. 지금은 이제 10만 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 돈을 줘서요. 그 집이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게 없어요. 도와주려면 아예 그 집을 이사해주고 그 집의 생활비 한 달에 뭐 한 600만 킵, 700만 킵 이렇게 팍팍 도와주는 거 아니면 티도 안 납니다. 그 애기 엄마 맥주값이나 애기 엄마 옷값으로 그냥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제가 그 일을 대행해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데 뜻을 품고 계시다면 오셔서 직접 전달해주고 직접 주세요. 아마 주다가 보면 왜 이것밖에 안 주지? 좀 더 주지? 왜 이번 달은 또 늦게 주지? 저번 달은 건너뛰더니 안 주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기부하는 것도요. 나눠주는 것도요. 함께 하면서 마음이 오가면서 적은 돈을 주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남을 돕는 도네이션 나눔은 하지를 않았고요. 한인의 행사 때 우리 교민들 나눔 행사 현장에 제가 가서 물품 나눠드리는 심부름 봉사는 했고요. 저는 제가 늘상 만나는 탈로원 광장에 있는 우리 비양이네 할아버지, 비양이 제 인근에 사는 그 티피탄에 노집 파는 집 그저 볼 때마다 제 형편대로 지어줍니다. 손에. 제 형편이 안 될 때는 못 지어줍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그 정도는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전해주고 하는 이유는 저도 세상에 빚진 자니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게 쓸 게 있으면 나눠서 넉넉하진 않아도 그분들에게 주면 같이 고맙고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고통을 나눌 수 있다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저와 라미 엄마에게 엄청난 큰 힘이 돼서 기운이 빡빡 나서 제가 늙지 않고 라미가 시집장가 갈 때까지 제가 98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